아버지 죄송한데 이빨 좀 닦으시면 안 될까요?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식구들은 밥 먹을 때마다 슬며시 창문을 열었습니다. 나는 몰랐습니다. 내 입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는 걸요.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. 나이가 들면 10명 중 9은 자기 입냄새를 전혀 모른다는 걸요.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 여러분, 혹시 나도 그런가 걱정되시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75세 현역 치과의사 한도현입니다. 수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입을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. 오늘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단 7일이면 입냄새를 말끔히 없애는 방법도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저 역시 이 방법으로 가족들과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. 혹시 내 입에서도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신가요? 지금 바로 집에서 혼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손등 테스트입니다.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주세요. 그 다음 혀로 손등을 살짝 핥습니다.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부분 냄새를 맡아보세요. 쾌쾌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입안에서 그런 냄새가 나고 있는 겁니다. 둘째, 컵 테스트입니다. 깨끗한 컵 하나를 준비하세요. 그 컵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하하고 숨을 내쉽니다. 그대로 10초 정도 기다린 뒤 컵 안 냄새를 맡아보세요.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입냄새가 있다는 뜻입니다. 셋째, 치실 테스트입니다. 치실이 있다면 어금니 사이를 살살 닦아보세요. 그 치실 냄새를 맡아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만약 역한 냄새가 난다면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. 이 세 가지 방법을 해보셨나요? 어렵지 않지요?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. 왜 냄새가 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없앨 수 있습니다.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, 왜 생기는 건지 모르고 치료하면 아무리 양치를 해도, 아무리 가글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. 입냄새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원인을 알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지금부터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스스로도 이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확실해질 겁니다. 입냄새를 없애려면 무조건 칫솔질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. 왜 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. 저는 치과 의사로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입냄새로 가족과 멀어진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. 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면 해결은 정말 간단했습니다. 그동안 몰라서 힘드셨던 겁니다.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.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. 첫째, 입안이 너무 말라서 그렇습니다. 나이 들면 침이 점점 줄어듭니다.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고여 있어서 입이 촉촉했죠.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되면 침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.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면 입이 더 마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해집니다.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금방 번식합니다. 세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놈들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. 둘째, 혀와 치아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. 혀를 한번 거울로 보세요. 하얗게 덮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이걸 백태라고 합니다. 이 백태가 냄새의 근본입니다. 먹고 마시고 말하는 동안 음식 찌꺼기, 세균, 죽은 세포들이 혀에 덕지덕지 붙는 겁니다. 이걸 제대로 안 닦으면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.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도 문제입니다. 특히 틀니를 하시는 분들, 틀니 사이에 낀 음식이 썩으면서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. 매일 닦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소홀하면 금방 냄새가 납니다. 셋째, 나이가 들면 입안 세균이 변합니다. 젊었을 땐 침이 많아서 세균이 조절됐습니다. 하지만 침이 줄어드니 다른 세균이 자리를 잡습니다. 그리고 이놈들이 황화수소나 메틸메르캅탄이라는 가스를 만듭니다.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?
쉽게 말하면 썩은 달걀 냄새, 그리고 죽은 생선 썩는 냄새입니다. 이 냄새가 입에서 퍼지면 가족들이 창문부터 열고 대화할 때 얼굴을 돌립니다. 이렇게 침이 줄고 혀와 치아에 찌꺼기가 쌓이고 세균이 바뀌면서 입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. 이걸 모르고 칫솔만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안 없어지지? 내가 뭐가 문제지? 답답해지기만 합니다. 입냄새는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. 관리를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단 7일 만에 달라집니다. 아들이 문 열자마자 창문 열던 습관이 사라집니다. 손주가 고개 돌리던 게 멈춥니다. 이제 이 세 가지 원인에 딱 맞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바로 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. 한창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피한다면 이유가 뭘까요? 70셋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.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 두고 같이 점심 먹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둑판 옆자리에 앉는 친구가 점점 줄더랍니다. 형님은 저기 앉으세요 하고 자꾸 먼 자리를 권하는 겁니다.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. 이유를 알고 나니 더 충격이었답니다. 바로 입냄새 때문이었거든요. 그 후 이영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 동안 따라 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경로당에 가셨을 때 친구가 그러더랍니다. 형님, 오늘은 여기 앉으세요.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. 그때 저도 뭉클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 하나하나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물을 마셔야 합니다. 나이 들면 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 침이 없으면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.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하루 6컵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드세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, 점심 전에 1컵, 저녁 전에 1컵. 이렇게 하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.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입안을 더 말리니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혀를 닦으셔야 합니다. 혀에 하얗게 낀 백태, 그게 냄새의 주범입니다. 아침 저녁으로 혀 클리너나 칫솔로 살살 긁어내듯 닦아주세요. 처음엔 구역질 날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집니다. 하루에 2번, 단 일주일이면 숨 쉴 때 나는 텁텁한 냄새가 사라집니다. 세 번째,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하세요. 양치만으론 부족합니다. 치아 사이 음식물이 썩으면서 냄새가 납니다.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특히 어금니 사이를 꼭 닦아주세요. 틀니하신 분은 꼭 전용 세정제에 담갔다가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야 합니다. 틀니 냄새가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침샘 마사지입니다. 귀 밑, 턱 밑을 양손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침이 더 잘 나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하루 3번만 하셔도 입이 덜 마르고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. 다섯 번째, 하루 20분 걷기입니다. 경로당 가는 길, 시장 나가는 길, 그냥 집 앞 골목도 좋습니다. 햇볕을 쬐고 가볍게 걸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입안 세균도 줄어듭니다.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보세요. 이영호 어르신처럼 친구들이 다시 다가오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. 입냄새는 병이 아닙니다.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. 이제 아셨으니 딱 7일만 집중해 보세요. 다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. 다음으로 이 5가지를 하루하루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일주일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. 이제부터 딱 7일만 따라 해보세요. 저랑 같이 하루하루 해보는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겁니다. 첫째 날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 준비하세요. 그냥 물이 아닙니다. 미지근한 물입니다. 찬물 말고 약간 따뜻하게요. 그걸 천천히 마셔주세요. 입안이 촉촉해지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.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. 혹시 하얗게 덮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입니다. 혀 클리너가 있다면 그걸로, 없으면 칫솔로 살살 쓸어내세요. 앞에서 뒤로 너무 세게는 말고요. 아침에 1번, 저녁에 1번,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. 밥 먹고 나서 바로 이를 닦습니다.
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어금니 사이를 쓱쓱 닦아주세요.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.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냄새 폭탄이거든요. 밤에는 틀니를 쓰시는 분들 꼭 틀니를 세정제에 담가두세요. 그냥 물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. 아시죠? 냄새가 틀니에서 시작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밑과 턱 밑을 양손으로 원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. 10번만 돌려도 됩니다. 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. 둘째 날부터 셋째 날입니다. 첫날 한 거 그대로 합니다. 아침 물 1컵, 혀 닦기, 양치, 치실, 틀니 관리, 침샘 마사지.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. 바로 걷기입니다. 힘든 운동 필요 없습니다.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아요. 햇볕 있는 시간에 걸으면 더 좋고요. 걸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은 다물고 코로 숨 쉬어보세요. 그렇게 10분만 해도 몸이 확 달라집니다.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입니다. 이제 몸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겁니다. 그 느낌 그대로 하루 20분 걷기 도전해보세요. 경로당 가는 길도 좋고 시장 나가는 길도 괜찮습니다. 그냥 걷기만 해도 피가 돌고 침도 더 잘 나옵니다. 이틀 동안 꾸준히 걷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덜 텁텁할 거예요. 냄새도 훨씬 덜하다는 걸 본인이 먼저 느끼실 겁니다. 여섯째 날, 일곱째 날입니다.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다. 이쯤 되면 컵 테스트나 손등 테스트 다시 해보세요. 아마 처음보다 훨씬 덜할 겁니다. 가족들도 뭔가 다르게 느낄 겁니다.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창문 열던 버릇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친구들이 대화 중에 고개 돌리던 게 점점 없어집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이 7일 동안 만든 변화입니다. 자, 정리해봅시다. 매일 지켜야 할 것, 간단합니다. 첫째,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. 둘째, 혀 닦기, 아침 저녁 2번. 셋째, 식사 후 양치와 치실. 넷째, 침샘 마사지 하루 3번. 다섯째, 하루 20분 걷기. 여섯째, 틀니는 매일 밤 세정제에 담그기. 이 6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돈 안 들죠? 근데 변화는 정말 큽니다. 이제 입냄새에 좋은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웃으면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. 첫 번째, 사과랑 토마토는 내 친구다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과 하나, 토마토 하나 매일 드셔보세요.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사과는요,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칫솔보다 더 깨끗하게 이 사이를 쓸어줍니다.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는 그 소리가 내 이를 닦아주는 소리예요. 그리고 입안이 촉촉해져서 냄새가 확 줄어요. 토마토도 그냥 먹지 말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뒀다가 밥 먹고 한쪽씩 드셔보세요. 입안이 시원하고 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두 번째, 오이랑 수박은 물통이다. 아이고, 요즘 물 많이 드시라고 하면 다들 물맛이 없다 하시더라고요. 그럴 땐 오이 1개, 수박 1조각 그냥 집어 드세요. 이게요,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몸속 청소부입니다. 오이 아삭아삭 씹다 보면 속이 시원하고 입도 깨끗해져요. 수박은 뭐 말해 뭐합니까? 1조각 먹으면 땀으로, 소변으로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죠. 세 번째, 마늘이 입냄새 잡는 비밀 병기다. 아이고, 마늘 냄새 나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. 그거 한 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. 마늘이 진짜 입냄새 없애는 숨은 고수입니다. 근데 그냥 생으로 왕창 드시면 안 돼요. 하루에 딱 2쪽만 구워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끓여 드세요. 알싸한 냄새는 빠지고 몸에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. 몸이 건강하면 입이 건강합니다. 네 번째, 커피 한 잔엔 물 2잔. 나는 하루에 커피 딱 1잔만 마셔 하시는 분들 많죠? 근데 그 한 잔이 입안을 바싹 말려버립니다. 커피 드셨으면 꼭 미지근한 물 2잔 추가로 드세요. 입안이 촉촉해져야 냄새가 안 납니다. 술도 그래요. 한 잔만 하자 했다가 3잔 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? 그거 아시죠? 술 마시면 간에서 나오는 독한 냄새가 그대로 입에서 난다는 거. 술은 줄이시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, 몸도 가볍고 입도 시원해집니다.
5번째, 변비는 냄새의 원흉이다. 변비 있으신 분 손 다 아시잖아요. 장이 꽉 막히면 몸속 독소가 입으로 다 올라옵니다. 아침에 흰 쌀밥 말고 현미밥이나 잡곡밥 드셔보세요. 소화도 잘 되고 배도 편하고 무엇보다 냄새가 줄어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물을 자주 드세요. 목이 마르지 않아도 드시는 게 비결입니다. 6번째, 자는 동안 입 다물기 훈련. 입 벌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합니다. 옆으로 누워 자거나 베개를 조금 높여보세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만 해보면 아침이 훨씬 상쾌합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아침에 사과 1개, 토마토 1개, 점심엔 오이 하나, 수박 1조각, 저녁엔 구운 마늘 2쪽, 커피 마시면 물 2잔, 술은 줄이고 보리차로,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기, 자는 자세도 신경 쓰기.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입냄새는 저 멀리 사라지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. 입냄새? 나이 탓 아닙니다. 습관 탓입니다. 오늘부터 바꾸면 한 달 뒤에 내가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입에서 냄새가 안 나도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바로 옷과 이불 그리고 신발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냄새를 뿌리 뽑아 봅시다. 첫 번째, 옷은 매일 갈아입기. 두 번째, 옷과 이불은 햇볕에 말리기. 세 번째, 침구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기. 네 번째, 신발과 양말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이니 특별히 관리하기. 5번째, 집안은 바람을 자주 통하게 해서 냄새를 없애기.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르신들도 냄새 없는 깔끔하고 상쾌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. 첫 번째, 옷은 무조건 매일 갈아입기. 박종수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에이, 이틀 입고 빨면 되지 않나요? 어르신, 그게 큰 착각입니다. 특히 속옷은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가 다 스며듭니다. 그게 쌓이면 냄새는 금방 나요.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. 겉옷은 땀 많이 흘린 날은 하루에 한 번, 평소엔 이틀에 한 번이면 좋습니다. 옷 아끼다 사람 잃습니다. 사람이 가까이 와야 얘기도 나누고 웃음도 생깁니다. 두 번째, 빨래한 옷은 햇볕에 널어 말리기. 햇볕은 자연 소독제입니다. 빨래한 옷은 가능하면 햇볕에 널어 말리세요. 햇살에 바싹 마르면 세균도 죽고 냄새도 사라집니다. 종수 어르신도 햇볕에 말린 옷 입고 경로당 갔더니 친구들이 형님 오늘은 상쾌하네요.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어요. 비 오거나 햇볕이 없을 땐 실내에서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. 젖은 옷 입으면 냄새가 더 심해지니까요. 세 번째,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. 이불, 베개. 사실 잘 안 빨게 되죠?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. 근데 머리에서 나는 땀과 피지가 베개에 다 스며든다는 것 아시나요?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불과 베개 커버를 빨아주세요. 햇볕에 널면 더 좋고요. 바빠서 못 하시겠으면 베개 커버만이라도 3일에 한 번 갈아주세요. 이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밤에 이불에서 나는 냄새가 안 나서 푹 잘 수 있어요 하셨어요. 네 번째, 양말은 하루에 한 번, 신발은 번갈아 신기. 발에서 나는 냄새는 진짜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. 양말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. 특히 여름철엔 땀 많이 나는 날은 하루 2번 갈아 신으세요. 양말은 면 양말 추천합니다. 통풍도 잘 되고 땀도 잘 흡수합니다. 신발은 하루 종일 신고 나서 바로 신발장에 넣지 마세요. 그냥 두고 바람 쐬게 하세요. 두 켤레를 번갈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종수 어르신이 신발 번갈아 신으시고 나서 친구들이 내 발 냄새 안 난다고 놀랐대요. 그러셨습니다. 5번째, 집안도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. 하루에 2번, 아침과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엽니다. 10분이면 충분합니다. 바람 한번 들어오면 방 안냄새, 옷의 뱃냄새 다 빠집니다. 화장실, 주방은 베이킹소다나 숯을 작은 접시에 담아서 놓아두세요. 습기도 잡고 냄새도 없애줍니다. 이걸 꾸준히 하면 집에 오는 손님들도 어머, 이 집은 왜 이렇게 깨끗해요? 그런 말씀하십니다.
자, 다시 정리합니다. 속옷은 매일, 겉옷은 이틀에 한 번 빨기, 햇볕에 널어 말리기.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,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세탁하기. 양말은 하루에 한 번, 신발은 번갈아 신기. 하루 2번 집안 환기하기.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냄새로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. 박종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. 며느리가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. 아버님 댁에 오면 요즘은 참 편해요. 공기도 좋고 아버님도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. 어르신들, 냄새는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. 이제부터 냄새 없는 집 함께 만들어 보시죠.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.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입냄새는 절대로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습관 때문입니다. 방법만 알면 누구나 없앨 수 있습니다. 둘째, 단 7일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입안 관리부터 생활 습관, 식습관까지 하루하루 천천히 따라오면 가족이, 친구가 먼저 다가옵니다. 셋째, 좋은 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. 옷은 매일 갈아입고,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빨고, 신발도 잘 말리고, 집안도 바람 한 번 쐬어주세요.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꿔줄 겁니다. 넷째,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. 사과, 토마토, 마늘,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. 몸이 깨끗해야 입이 깨끗합니다. 70세 이영호 어르신이 경로당 친구들에게 다시 바둑 두자고 불려나갈 때 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아십니까? 79 이순자 할머니가 며느리랑 나란히 앉아서 커피 마실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아십니까? 이제 어르신 차례입니다. 입냄새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이미 오늘 방법을 다 배우셨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시작하는 것뿐입니다. 아무리 비싼 약, 좋은 병원도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.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,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혀를 닦고 걸음을 10걸음 더 걷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. 저도 매일 합니다. 저도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입니다. 그래서 압니다. 이런 사소한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. 딱 7일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. 채널 지혜발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삶에 필요한 건강정보, 생활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르신의 건강하고 향기 나는 인생 응원하겠습니다.